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무신정변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무신들 간에 피 터지는 그 권력투쟁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1170년 음력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3일 동안 그 유명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펼쳐진 이 무신정변 기간 동안 대략 140명에서 150명 정도의 무신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무신정변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죠? 고려사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무신정변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 의미도 있었죠.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했다, 수많은 피를 동반했다, 뭐 이런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이 무신정변이 긍정적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바로 뭐였죠? 바로 권력 간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권력의 하층부에 있었던 무신들이 하극상을 일으켜서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던 무신들을 타도하면서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 위에 펼쳐질 얘기인데요. 이들이 권력을 잡았으면 수권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정치의 책임을 가지고 빨리 정치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권력욕만 있을 뿐, 수탈욕만 있을 뿐,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제 밥그릇 싸움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 어제까지 쿠데타 동조했던 이들 무신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무신정변이 성공한 다음에 권력은 어디에 집중되느냐? 바로 이방한테 집중됩니다. 불과 결론군의 정팔품 산원 하급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대위급, 유관급 장교, 그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다. 정중부가 아니라 하급 무신, 이방한테 권력이 집중된다. 이것이 바로 무신정변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쿠데타 동지 이고가 질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저놈을 먼저 죽이겠다. 그래서 먼저 이고가 먼저 칼을 뽑아요. 승려들을 모아서 이방을 암살할 계획을 꾸몄는데 안타깝게도 그 정보가 사전에 누설됩니다. 여러분, 이 정보의 보안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이 이를 알아채고 분노한 다음에 자기가 먼저 이제 이고를 직접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고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우리 무신정변에 3인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중부, 이고, 이방 중에 이고가 먼저 친구, 이방에서 제거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방인데, 이방이 모든 권력을 쥐었어요. 이방은 정치를 잘했을까? 백성들이 볼 때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겠지. 문벌귀족보다는 나을 거야. 그런데 그러한 희망은 산산조각 깨지고 맙니다. 왜 그러냐? 차라리 문벌귀족 때, 문신들 때가 더 나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방이 정말 끔찍합니다. 욕심도 많고 재물도 수탈하고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종, 선왕이지 않습니까? 의종의 애첩을 뺏어서 거의 강간한 거죠. 하고 그 다음에 태호의 여동생을 협박해서 성폭행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억지로 태자비로 밀어넣게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게 되고 이방은 공공이 적이 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다 보니 1173년 그 유명한 김보당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김보당의 난 중요하거든요. 김보당은 그럼 누구냐? 김보당은 문신입니다. 그리고 계급이 동북명 병마사의 벼슬에서 동북명 병마사면 동북명을 총시하는 군사령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난을 일으켰을까? 이 김보당은 문신이긴 하지만 1170년 무신정변에 협조했던 문신입니다. 무신정변에 협조했던 문신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무신들 희망 없어. 이거 개판이야. 그래서 이 무신정변에 대해서 역쿠데타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1173년 바로 김보당의 난입니다. 그래서 김보당은 먼저 폐위당했던 의종을 거제도에서 경주로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방이 신속하게 진압합니다. 이방이 이 난을 진압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김보당을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는데 김보당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김보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조정에 있는 모든 문신들이 공모하였다. 그러니까 뭐다? 조정에 있는 모든 문신들이 공모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이나 무신들이 볼 때는 뭐야?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문신들을 일망타진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김보당은 물귀신 작전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 김보당이 그 말을 한 것은 다른 문신들도 같이 죽이려고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 아니고 본인의 뜻은 이런 거죠. 조정에 있는 모든 문신들이 나와 공모했다는 것은 나 하나 죽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또 다른 무신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러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이죠. 남아있던 무신들이 다시 한번 일망타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게 왜 이런 김보당이 난이 일어나게 됐느냐. 바로 의종이 살아있어 그렇다. 아까 기억나죠 여러분? 폐위된 의종이 거제도로 유배갔다가 지금 경주로 온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을 결국 죽였다. 그래서 이방이 악수를 둡니다. 원래 왕은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못됐고 무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폐위시키고 유배는 시켜도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산군하고 광해군도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이 의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못된 왕도 죽이면 결국 그 역풍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신복부와 또 다른 무신정변의 주역, 여러분 나중에 등장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천하장사 이의민입니다. 이의민 너무 유명하죠. 힘하면 이민. 이 이의민을 내려보내서 죽여라 합니다. 근데 이 이의민도 참 못된 게 제가 다음에 한번 이의민을 다루겠지만 이 이의민이 어떤 사람이냐. 의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정중부랑 똑같습니다. 의종이 키웠던 소수의 무신그룹 그게 바로 정중부와 이인입니다. 천민 출신이에요.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 힘 하나 좋아서 의종의 총애를 받아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인데 자기를 키워줬던 주군을 지금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배은망덕한 행동이지만 경주로 가서 어떻게 죽이느냐 그 과정이 고려사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일단 술상을 대접해요. 의종은 반가운 마음에 술상을 받겠죠.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함정이었던 겁니다. 의종한테 술을 한 잔 따른 다음에 그 드라마 무인실에도 이게 자세히 그려지는데 실제로 고려사 정사에 그대로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이민이 의종 뒤로 돌아가서 힘이 천하장사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허리를 꺾어서. 우리 목에서부터 이렇게 허리까지 척추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척추를 하나씩 꺾어서 죽입니다. 여러분 왕을 결국 죽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이유로 죽이더라도 여러분 왕은 빨리 그냥 고통 없이 보내줘야 됩니다. 자살시키든가 아니면 사형을 먹게 하든가 아니면 한 칼에 베든가 우리가 죽일 때 죽이더라도 한 번에 죽여야 되죠. 너무 고통스럽게 죽여요. 저는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의종이 못나는 왕이고 못된 왕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 왕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를 하나씩 꺾어서 죽어요. 여기 척추를 갖다가. 근데 고려사에는 어떻게 기록에 넣냐면 여의민이 척추를 꺾을 때마다 허리를 꺾을 때마다 의종은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듣고 이민은 껄껄껄 웃었다. 그리고 다시 척추를 꺾고 또 의종은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이민은 껄껄껄 웃었다. 완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죽일 때 죽이더라도 이렇게 선왕이고 자기를 총했던 한때의 왕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시해당한 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민은 이게 결국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의종이 죽더라도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인 다음에 또 어떻게 죽이느냐. 의종의 시체를 가마솥에 넣어요. 그다음에 줄로 묶어서 이제 강물에 던져버리는데 떠내려가다가 이제 물가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어느 스님이 보니까 그게 이제 의종의 시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시체는 버려버리고 이 가마솥은 탐나잖아요. 세니까 그거 들고 가버립니다. 의종이 죽고 나서도 너무 진짜 비참합니다. 물론 자업자득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는 과정에는 그 이후에 시신수습은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이 의종마저도 죽이게 되는데 그 후폭 부원포 다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지금 이방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게다가 또 하나의 불만 세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바로 정중부입니다. 정중부는 계급이 훨씬 높은 최고위직, 나중에 대장부, 상장부까지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볼 때 어떻습니까? 하급무신, 대위급이었던 이방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이 상황을 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정중부가 이방의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죽고 죽이고 계속 권력자가 바뀝니다. 이 계속 무신집권기가 헷갈려요. 계속 바뀌거든요. 처음에 이방, 그다음에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헷갈리긴 한데 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이방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무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인들이 권력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은 선한 정치를, 좋은 정치를 위한 수단일 뿐이거든. 권력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단일 뿐이다. 좋은 정치,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해서 그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될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민생을 살피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무신집권자들은 이방도 그렇고 나중에 등장하는 집권자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책임감은 의무는 없고 그 권력을 누리고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 외에 펼쳐질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